하원 감독책임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 랍 워커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2016년 대선에 출마했던 질 샤인이 또다시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잡지 못해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자가 7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에서 하마스 소탕을 위한 시가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군사지역으로 불리우는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교전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전국 카운티의 유권자들은 투표 기계가 투표 내용을 바꾸는 것부터 전자투표력 오작동에 이르기까지 투표소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에이펙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동선언문이 채택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피자헛 홍콩이 뱀고기를 올린 피자를 신메뉴로 내놨다고 어제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 집어 압착하면서 직원이 숨지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엘라바마주 스미스 스테이션의 시장이자 피닉스시티 제1침례교회의 목사였던 버바 코플랜드가 취미로 여장을 해온 사실이 밝혀진 뒤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이 열렸고 스미스 스테이션시는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이 지난 7일 조지아주 라그랜지에 20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원 감독 책임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위원회는 어제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동생 제임스 바이든 그리고 그들의 사업 동료 롭 워커에 대한 소환장을 발행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바이지만 본격화되는 바이든 가족에 대한 의회 조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구 기자입니다. 하원 감독책임위원회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동생 제임스 바이든 그리고 그들의 사업 동료 랍 워커에 대한 소환장을 발행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12월 13일, 제임스 바이든은 12월 6일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아벨 라웰은 이번 소환을 정치적 스턴트라고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아들이 소환장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장 발행에 앞서 제임스 커머 감독위원장은 화요일 저스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조사가 바이든 가족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며 대통령 본인이 인터뷰하게 될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커머 위원장은 우리는 아직 조 바이든과 이야기하기에는 멀었지만 이제 가족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소환장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커머 위원장은 그의 위원회가 의회 모독죄로 그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이안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운 소환장 발부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정부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11월 17일로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화당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 9월 바이든이 해외 영향력 행사 음모를 감독했고 2020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을 속이고 아들의 범죄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공식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감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은 위원회가 이미 헌터, 제임스, 랍 워커로부터 사업 기록을 확보했으며 그의 사업 동료들 다수와 인터뷰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킨 의원은 수집된 방대한 정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코모 위원장은 헌터 바이든의 아내 멜리사 코언, 헌터 바이든의 전 여자친구이자 형의 미망인인 할리 바이든과의 인터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이 결혼 생활 중에 연애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엘리자베스 세컨디와 헌터의 사업 동료 토니 보블린스키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과 바이든 가족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 위원회의 바이든 탄핵 조사가 구체적인 비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질 스타인이 생활임금 일자리, 주거, 식량, 의료보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스타인은 사람들은 부유한 엘리트들과 그들이 매수한 정치인들에 의해 버스 밑으로 던져지는 것에 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양당 체제가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국민을 위한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실패한 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국민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밝히면서 극심한 불평등, 끝없는 전쟁, 기후 붕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타인은 변화는 지배 엘리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을 위한 생활 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료, 주택, 식량, 교육 등에 대한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경제 권리 장전을 포함한 자신의 목표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코넬 웨스트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권자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인의 출마는 바이든 선거 캠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7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3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밑돈 수치입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4천 건으로 직전 주 대비 2만 2천 건 증가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새로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에서 하마스 소탕을 위한 시가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이른바 군사구역으로 불리는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162사단이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의 군사구역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 인근에 있는 군사구역은 하마스 정보 및 작전의 심장부이자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의 무장대원 침투 작전이 계획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최근 하마스 시설 파괴를 위해 기바티 보병 여단과 기갑부대가 군사구역에 진입했다며 교전 중 50여 명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정보 자료와 터널, 무기 생산 시설,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등을 확인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하마스가 운영하는 최대 훈련장과 군사시설, 무기 생산 및 보관소, 지휘소, 하마스 사령관 사무실 등도 민간인 거주지 인근에 은폐되어 있다고 이스라엘군은 부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는 하마스가 테러의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하마스 군사구역에서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교전 중지 동안 이 지역에 군사작전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지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스라엘이 매일 교전 중지 3시간 전에 이를 시행하는 시간을 발표하게 된다고 커비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는 특히 민간인들이 전투 행위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커비 조정관은 첫 통로는 지난 며칠간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개방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남쪽으로 이동하게 했다면서 해안가 도로인 두 번째 통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 측은 일시적 교전 중단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어떤 부분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화요일인 7일 선거일 동안 전국 카운티의 유권자들은 투표기계가 투표 내용을 바꾸는 것부터 전자투표로 오작동에 이르기까지 투표소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어야 했다고 저스트 더 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켄터키, 미시시피,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세한 소식을 홍성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선거는 4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나 연방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간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선거였습니다. 투표율이 높았던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 선거에는 여러 주의 카운티에서 수많은 부정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주 예비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가운데 여러 관할구역에서 여전히 투표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올해 선거에서 드러났다고 저스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먼저 켄터키주로 가보겠습니다. 루이빌에서는 17개 투표구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로그인하는 전자투표록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역방송사 WLKY가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선거구에서는 종이 명부를 사용해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의 여러 투표소들이 개수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오전에 30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순회법원으로부터 투표 시간을 30분 연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WLKY가 보도했습니다. 미시시피주 하인즈 카운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판사가 투표 시간을 1시간 연장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인즈 카운티 슈퍼바이저 크레델 칼훈은 이것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며 우리가 투표하러 나오게끔 열심히 노력했는데 투표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노햄프턴 카운티에서 고등법원 판사 2명의 임기를 10년 더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됐는데 전자투표기가 투표 내용을 바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먼트 맥클루어 노스햄프턴 카운티 행정관 사무실은 모든 투표소 직원들에게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투표 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도록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루어는 또한 카운티의 300여 대의 투표기계가 모두 이 문제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투표기계 회사 선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코딩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카운티 선거관리 직원이 투표기 테스트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맥클루어는 개표 과정에서 표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대변인 카티나 그레인저는 이 문제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으며 노스햄프턴 카운티에 국한되어 있고 문제가 됐던 고등법원 판사 2명의 조항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스캐너 오작동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90분 가까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 판사는 약 20명이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기까지 4번의 재부팅 시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차원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아직도 선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당 부분은 투표 기계와 관련돼 있다는 점 또한 많은 유권자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2011년 하와이 호놀룰루 이후 1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21개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자 명단에 올렸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도 예상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APEC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이 채택될지도 관심사인데 올해는 2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자 체인점 피자헛이 홍콩에서 뱀고기를 올린 피자를 신메뉴로 내놨다고 어제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피자헛 홍콩이 오는 22일까지 판매하는 이번 신메뉴는 피자 위에 잘게 자른 뱀고기와 목이버섯, 중국 전통 건조햄 등을 올리고 토마토 소스 대신 전복 소스를 바른 것입니다. 피자헛 홍콩은 이번 메뉴 개발을 위해 128년간 운영된 뱀고기 전문점인 서웡펀과 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런첸 피자헛 홍콩 마카오 지부 총 지배인은 이번 신메뉴에 서웡펀의 비법 레시피를 일부 반영해 중국 구렁이, 줄무늬 우산뱀, 흰색 줄무늬 뱀의 고기를 섞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과 중국 남부 지역의 일부 미식가들은 오래전부터 뱀고기를 겨울 보양식으로 애용해왔습니다. CNN 기자는 이번 신메뉴를 직접 시식해본 결과 뱀고기의 식감이 마른 닭고기와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피자헛 홍콩의 이번 신메뉴는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 수단의 일종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인식해 집어 압착하면서 직원이 숨지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경남 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 45분께 경남 고성군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 센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설치업체 직원 40대 A씨가 로봇 집게에 압착됐습니다. 이 사고로 얼굴과 가슴이 눌린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습니다. 이 로봇은 파프리카 박스를 들어 팔레트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A씨는 8일 로봇 시운전을 앞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로봇 센서가 A씨를 박스로 인식해 집게로 들어 압착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파프리카 선별장을 이용하는 동고성 수출 농업단지는 약 5년 전부터 이 로봇을 사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선별장 작업 라인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당초 지난 6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센서 작동 등의 문제가 생겨 8일로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이 작업을 입찰받은 업체 직원은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 작동을 확인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라바마주 스미스 스테이션 시장이자 피닉스시티 제1침례교회 목사였던 버바 코플랜드가 취미로 여장을 해온 사실이 현지 뉴스로 보도된 지 이틀 만에 자살했습니다.
코플랜드는 지난 3일 오후 보안관들의 추적을 받던 중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보수 싱크탱크인 알라바마 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1819 뉴스는 코플랜드가 브리티니 블레어 서머린이라는 이름으로 4년 넘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계정의 사진들 중에는 그가 아내 옷을 입고 금발 가발을 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819 뉴스는 그가 트랜스젠더 소설, 에로티카, 트랜스젠더 포르노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도록 장려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코플랜드는 당시 교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차원의 취미일 뿐이라며 나는 잘생긴 남자도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라는 걸 알기에 유머러스하게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돼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며 보도된 것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플랜드의 장례식은 9일 오후 3시 자신이 섬겼던 제1침례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교회 측은 화환 대신 자선단체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스테이션 시는 코플랜드를 추모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알라바마 폴리티컬 리포트는 코플랜드 시장의 죽음으로 공인이 직면한 압력, 또 언론의 책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대한 대화가 열렸다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담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지난 7일 조지아주 라그랜지에 20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라그랜지는 알라바마주와 인접한 곳으로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들어서 있는 웨스트포인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알라바마 오펠라이카, 2015년 알라바마 몽고메리 지점을 낸 메트로시티은행은 이번 조지아 라그랜지 지점을 오픈하면서 알라바마에서 조지아로 이어지는 현대 기아차 벨트 라인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400개가 넘는 현대 기아차 협력 업체들과 직원 및 가족들에게 기업 뱅킹과 개인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 지점은 모기지론, SBA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조지아주 도라빌에 설립된 메트로시티 은행은 현재 조지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전국에 20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나스닥에 상장된 바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 3차 토론회였죠. 마이애미 매직이 발동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부동의 1위 트럼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없는 상황이고요.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애썼는데 결국은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린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한테 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토론회를 보고 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드산티스가 니키 헤일리보다는 좀 낫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뉴스앤포스트의 눈에는 드산티스도 니키 헤일리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고요. 오히려 라마스와미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요, MBC 뉴스 앵커들이 진행했던 이날 토론회에서
질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전 대통령을 이어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제 이야기죠. 수요일 날. 화요일 있었던, 그러니까 저 토론회 바로 전날 있었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난다. 공화당이 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긴 곳도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몇 군데 안 되는 승전보였고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러한 선거 결과를 저희가 보았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구체적으로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로나 맥데니얼이었습니다. 로나 맥데니얼은 전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RNC라고 얘기하죠. RNC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마스와미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제발 솔직해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로나 맥데니얼이 2017년 RNC 의장을 맡은 이후로 2018년 선거, 2020년 선거, 2022년 선거에서 모두 다 공화당이 패배했다. 붉은 물결, 레드 웨이브라는 거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2023년 어젯밤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밤에 있었던 선거 결과도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당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나 맥데니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맥데니얼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라이노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선거에서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이 공화당 지도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하원 선거 같은 경우 특히 지방선거의 문제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연방 상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방 상원에서 가장 리더를 책임지고 있는 미치 맥코넬의 책임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렇게 미치 맥코넬도 그렇고 연방 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전국위원회, 공화당 전국위원회 이 맥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데니얼이 끝까지 트럼프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졌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맥데니얼을 계속 지지해 주었는데 선거 결과로는 상당히 참패하는 안 좋은 결과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라마스와미가 좀 껄끄러운 얘기일 수 있으나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대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나한테 질문한 이 사람들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NBC입니다. NBC. 너무나도 유명한 좌편향 언론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원래 이 공화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사회를 진행해야 됐을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터커 칼슨, 조 로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사회를 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라면은 10배나 넘는 시청률이 나왔을 것이고 공화당 유권들이 실제로 궁금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컨벤션 효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왜 걸핏하면은 공화당 욕하고 바이든 지지하고 있는 이 NBC 방송한테 공화당의 대선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겼느냐? 강하게 질책을 한 겁니다. 이 질책이 나왔을 때 관중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박수가 나옵니다. 갈채가 나왔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라마스와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방송에 퍼뜨린 트럼프와 러시아 공모설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게 진짜였냐?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이 지어낸 허위 정보였느냐? 그러니 질문에 대답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답해라. 어서.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사회자가 질문하면은 후보자들이 대답하는 자리인데 토론회는. 근데 라마스와미가 사회자들한테 너희 MBC 방송 옛날부터 트럼프 러시아 공모설 얘기했는데 그거 가짜야 진짜야? 힐러리 클린턴이 지어낸 허위 정보 아니었어? 대답해 빨리. 라고 오히려 추궁하듯이 질문하는 이런 모습이 터져나온 겁니다. 역시 그 안에 있던 객석의 관중들은 더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큰 박수를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다. 라마스와미는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 방법이다.
그들은 헌터 바이든 노트북 이야기로 2020년 선거를 조작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좌편향 언론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MBC 방송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이번 선거를 책임감 없는 선거로 만들 것이다.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책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책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보수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유주의자들한테 저희가 책임 추궁까지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으나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택권인데 선택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선택한 사람이 책임진다라는 그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겠다. 무조건 질러놓고 보자. 나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이야. 이런 식의 안일한 방식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지도자로서는 꽝인 거죠.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들을 이끌어나겠다. 한 나라 살림을 책임져 보겠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봉사하겠다라고 나온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 저희가 보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남 탓만 하려고 하고 잘못되면 남 탓이고 잘 되면 자기 덕이라고 막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아주 양아치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책임의식이 없는 정치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공화당 내부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겠다라고 방향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공화당의 외침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빈술에 요란한 소리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용서받는다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은요, 죄에 대한 죄 값은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감옥에 안 가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일 뿐이고요.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죄값에 대한 책임.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냥 사족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종교에서도 그러할진데 이 사회는 더더군다나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비벡 라마스와미의 이 강력한 일침이 공화당 내부의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